43편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할 때 선수 입장 통로의 어둠 속에서 가람은 거대한 함성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돈으로 고용한 엑스트라의 기계적인 외침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영웅을 보기 위해 모여든 필라델피아 시민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목소리였다. 그들의 열기는 경기장의 콘크리트 벽을 뚫고 그의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나갔다. 촬영 직전 감독은 가람과 칼 그리고 주요 배우들을 작은 대기실 세트로 불러 모았다. 마지막 결전을 앞둔 조용한 순간을 담기 위해서였다. 세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동고동락하며 이 불가능한 도전을 함께 해온 그들의 진심이었다. 미키 역의 버제스 메러디스가 가람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주름진 눈이 가람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이봐, 꼬마, 기억해. 저놈은 챔피언이지만 너는 거리의 싸움꾼이야. 넌 저놈보다 더 배고프고 더 절박해. 그걸 잊지 마. 내 심장을 무기로 싸우라고. 그것은 미키가 로키에게 하는 대사이자 늙은 노배우가 젊은 후배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격려였다. 폴리 역의 버트 형은 말없이 가람의 글러브 끈을 단단히 고쳐 매주었고 에이드리언 역의 탈리아 샤이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가람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이들은 더 이상 동료 배우가 아니었다. 그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그는 이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낡은 가운을 입고 통로를 걸어 나갔다. 어둠을 지나 경기장의 환한 불빛 아래로 들어서는 순간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에게 쏟아졌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함성. 그는 잠시 압도당했지만 이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뒤를 이어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가 화려한 쇼와 함께 링 위로 등장했다. 칼 웨더스는 완벽한 챔피언이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몸짓 하나하나에 관중들은 열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초라한 무명 도전자와 화려한 챔피언. 모든 사람들이 챔피언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링 중앙에서 아빌드센 감독이 두 배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 우리가 리허설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아. 저 관중들의 함성을 들어봐. 이건 진짜야. 당신들의 캐릭터를 믿고 당신들의 심장을 믿어. 진짜 싸움을 보여줘. 이건 단 한 번뿐인 기회야. 다시 찍을 수는 없어. 감독은 모든 것을 두 배우의 진실성에 건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가람과 칼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갈등이나 경쟁심이 없었다. 오직 최고의 장면을 함께 만들어내려는 동지애와 예술가로서의 존중만이 존재했다. 땡, 첫 라운드를 알리는 공이 울렸다. 가람은 마침내 그의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44편, 마지막 라운드, 운명의 날. 첫 라운드에 공이 울리자마자 아폴로는 챔피언의 위용을 과시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그의 현란한 스텝과 잽은 가람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 가람은 로키가 되어 각본대로 그의 주먹을 속수무책으로 허용했다.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 위로 가짜 피가 터져 나왔다. 관중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역시 챔피언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촬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무명의 도전자가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에 안타까워했다. 초반 라운드는 아폴로의 일방적인 우세로 흘러갔다. 가람은 계속해서 맞았다. 비록 약속된 가격이었지만 칼의 주먹은 매서웠다. 붕대로 감싼 갈비뼈 부근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버텨냈다. 이것은 그가 써내려간 이야기의 일부였다. 영웅의 탄생을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한 법이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가람은 점차 링에 적응해갔다. 그는 아폴로의 움직임을 눈에 익혔고 그의 공격 패턴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폴로의 화려한 공격을 맷집으로 버텨내며 묵직한 보디블로를 그의 옆구리에 꽂아 넣었다. 로키, 로키. 관중석의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했다. 그 외침은 삽시간에 경기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로키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가람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거대한 에너지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관중들의 희망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싸우고 있었다. 중반 라운드를 넘어서자 촬영은 연기와 실제의 경계를 넘어섰다. 두 배우는 지쳐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들은 때로는 각본을 잊고 본능적으로 주먹을 주고받았다. 라운드 사이의 짧은 휴식 시간, 분장팀은 그들의 얼굴에 상처를 그려 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했다. 10라운드, 11라운드, 시간은 흐르고 두 파이터는 혈투를 벌였다. 가람의 의식은 거의 몽롱해져 있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본능만이 그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14라운드, 각본상 로키가 챔피언의 마지막 공격을 맞고 쓰러지는 영화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아폴로의 강력한 어퍼컷이 로키의 턱에 장렬했다. 가람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그대로 링 바닥에 거대하게 나뒹굴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등과 머리가 캔버스에 부딪혔다. 모든 소음이 순간 멀어졌다. 경기장을 비추는 수많은 조명들이 그의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심판이 다가와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다. 6, 7, 8. 그는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와 함께 치킨을 먹던 거실, 뉴욕의 차가운 뒷골목, 동물원의 늙은 사자, 버커스를 팔던 날의 눈보라, 미친 듯이 타자기를 두드리던 작은 쪽방, 그리고 미술관 계단의 정상에서 보았던 아침 해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로키, 일어나. 링 밖에서 미키와 에이드리언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숨을 죽였다. 9. 심판의 손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려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다. 45편, 링 위의 고백, 에이드리언.
아홉. 심판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윙윙 울렸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다. 관중들의 절규, 링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미키의 목소리,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이대로 눈을 감고 싶었다. 이 지독한 고통과 싸움을 모두 끝내고 싶었다. 그때였다.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다. 관중석 제일 앞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에이드리언.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한국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아들을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일어나야 해. 그는 자신에게 명령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링 바닥에 주먹을 내리꽂았다. 그리고는 야수와 같은 괴성을 지르며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심판의 손이 열을 세기 위해 바닥을 향해 내려오던 찰나 그는 비틀거리며 로프를 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폭발했다. 기적이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선 것이다. 감독과 스태프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각본에 없던 장면이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닌 한 인간의 초인적인 의지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다. 땡. 14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공이 울렸다. 코너로 돌아온 그는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다. 미키가 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 꼬마. 마지막 라운드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저 링 위에 쏟아붓고 와. 후회 없이. 마지막 15라운드. 가람과 칼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링 중앙에서 다시 마주섰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화려한 기술을 구사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싸움은 원시적인 난타전으로 변했다. 오직 정신력과 투혼만이 그들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주먹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내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것은 복싱이 아니라 두 남자의 영혼이 벌이는 처절한 사투였다. 땡, 땡, 땡. 마침내 경기 종료를 알리는 공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두 파이터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승패를 떠난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위대한 싸움을 벌인 두 영웅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링 아나운서가 심판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근소한 차이로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의 판정승. 로키는 싸움에서 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마지막까지 서 있었고 세상 전체를 감동시켰다. 기자들과 스태프들이 링 위로 몰려들어와 승자인 아폴로에게 마이크를 들이댔다. 로키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인파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는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찢어진 눈을 힘겹게 뜨며 관중석을 향해 외쳤다. 에이드리언.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경기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의 절규에 인파 속에서 에이드리언이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마침내 링 중앙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가람은 에이드리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싸워왔다. 당신을 사랑해. 그의 입에서 그의 인생 전체를 건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 나왔다. 에이드리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환호성 속에서 세상에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패배한 자가 얻어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트로피였다. 46편 감독의 마지막 외침. 컷. 컷. 오케이. 영화 끝났어. 우리가 해냈다고. 아빌드센 감독의 감격에 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외침은 주문을 푸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링 위를 가득 채웠던 마법 같은 순간은 끝나고 현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순간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경기장 전체에서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수천 명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물론 수십 명의 스태프들과 배우들 모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이 불가능했던 도전의 성공을 자축했다. 가람은 여전히 에이드리언 역의 탈리아를 품에 안은 채 링 중앙에 서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에 공이 울린 순간부터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그제야 극심한 피로와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장 먼저 그에게 달려온 것은 칼웨더스였다. 그는 분장을 지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가람을 일으켜 세워 뜨겁게 포옹했다. 당신이 해냈어, 친구. 아니, 우리가 해냈어. 당신은 진짜 챔피언이야. 폴리 역의 버트 영과 미키 역의 버제스 메러디스도 다가와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배우와 배우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 링 위에서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낸 하나의 팀이자 가족이었다. 제작자 윙클러와 차토프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처음 이 무모한 도박을 시작했을 때의 불안감을 떠올렸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의 그 관기가 옳았어. 당신은 우리 모두를 구원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가람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멀게 들리기 시작했다. 축하 파티의 소음, 환하게 터지는 조명의 불빛, 동료들의 웃는 얼굴. 모든 것이 현실감을 잃고 마치 낡은 필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리고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그의 영혼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기묘하고 강력한 힘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독의 얼굴을 보았다. 아빌드센 감독은 카메라 파인더를 통해 그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담아내고 있었다. 감독은 그를 향해 존경과 감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가람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의 의식은 빠르게 희미해져 갔다.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남은 소리는 이 모든 기적의 시작과 끝을 알렸던 감독의 그 외침이었다.
컷. 그 소리를 끝으로 그의 길고 길었던 꿈이 막을 내렸다. 47편. 부서지는 조명. 낯선 천장. 감독의 마지막 외침. 컷. 소리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가람의 의식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를 기점으로 그를 둘러싼 세상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환호성은 알아들을 수 없는 메아리가 되어 멀어져 갔고 경기장을 비추던 수천 개의 조명 불빛은 하나로 합쳐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백색광이 되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시공간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으로 스텔론으로 살아왔던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이 흑백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뉴욕의 차가운 뒷골목, 동물원의 늙은 사자, 텅 빈 아이스링크에서의 첫 입맞춤, 피투성이로 뒹굴었던 링 위의 순간들. 그리고 버커스의 촉촉한 코와 따뜻한 혀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다. 모든 순간이 그의 일부였다. 그는 이별을 직감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의식을 처음으로 깨운 것은 냄새였다. 땀과 피, 그리고 먼지 냄새가 아닌 익숙하고 포근한 섬유 유연제 냄새와 자신의 살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섞인 눅눅한 박냄새. 다음은 감촉이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링 바닥이 아닌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낡은 소미불의 감촉. 마지막으로 소리였다. 수천 명의 함성이 아닌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소리와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음. 가람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인 것은 거대한 경기장의 조명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운데 형광등 하나가 덜렁 매달려 있는 얼룩지고 낡은 자신의 방 천장이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너무나도 낯선 풍경.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눈앞에 가져다 댔다.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여 있던 두툼하고 단단한 파이터의 손이 아니었다. 희고, 가늘고, 굳은 살 하나 없는 책상 물림의 손. 김가람 자신의 손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의 몸은 예전의 마르고 평범한 청년의 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옆구리를 만졌다. 며칠 전 부상으로 금이 갔던 갈비뼈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실베스터 스텔론이 없었다. 슬픔과 고집이 뒤섞인 깊은 눈매도 비뚤어진 입꼬리도 세상과 싸우며 얻은 흉터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거울 속에는 취업 실패의 절망감에 찌들어 있던 27살의 청년 김가람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만졌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입 밖에 내뱉었다. 김가람. 목소리는 완벽하게 맑고 명료했다.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어눌한 발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자신의 원래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단순한 행위.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거울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혹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돌아왔다. 그는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또 다른 세상을, 또 다른 자아를, 그리고 수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방 한가운데에 서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48편 하룻밤의 꿈. 얼마나 울었을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그는 조금씩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익숙한 배경화면과 함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에 표시된 날짜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 로키를 보았던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말도 안 돼. 그는 수년의 시간을 보냈다. 스텔론의 몸으로 밑바닥을 뒹굴고 각본을 쓰고 영화를 찍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계절의 변화와 사람들과의 추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시간은 고작 하룻밤밖에 흐르지 않은 것이다. 그의 길고 길었던 사투가 이 세상에서는 그저 하룻밤의 꿈에 불과했단 말인가. 허무함과 혼란스러움이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똑똑. 그때 익숙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가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 아직 자냐. 어제는 그렇게 마시더니 하루 종일 자네. 아버지였다. 가람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의 아버지가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가람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았다. 이 녀석아, 왜 이래. 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버지는 당황하면서도 그의 등을 어색하게 토닥여 주었다. 가람은 아버지의 품에서 익숙한 아버지의 채취를 맡았다. 진짜였다. 꿈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집에 돌아온 것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그는 간신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거실로 나가자 어젯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먹다 남은 치킨 조각과 비어있는 맥주캔들. 모든 것이 그가 떠나기 전과 똑같았다.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꿨냐. 땀을 비 오듯 흘렸던데. 아버지가 물었다. 가람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긴 꿈을 꿨어요.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상처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몸.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다. 예전에 김가람을 지배했던 절망감과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자신감과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전사의 눈빛, 세상의 정상에 서보았던 자의 눈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모니터에는 어제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32번째 불합격 통보 메일이 여전히 떠 있었다. 예전에 그였다면 이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버커스, 리오, 마티, 윙클러와 차토프, 아빌드센, 그리고 칼, 탈리아, 버트, 버제스. 수많은 얼굴들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꿈이었을까? 하지만 그들과 나누었던 우정과 신뢰, 함께 흘렸던 땀과 눈물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돌아왔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한국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스텔론의 치열했던 삶을 통과하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삶을 기억하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